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네. 나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1인 시위하고 있는 분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죽했으면 시간인데요. 예, 볼 때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같이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느 학교, 사립학교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사립학교가 비리가 많으니까. 공익제보 내부 고발했는데 네. 어떠한 사연으로 뭔가 해결 안 돼서 아직도 1인 시위하고 계신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자가 학교 옆에 홀로 서 있습니다. 등교 지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지금 1인 시위 중 얼마 전 학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23년간) 교단에 선 권종영 교사, 사회 과목을 가르쳐 왔습니다. 기타반 지도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교단을 떠나야 했을까요? 지난 9월 23일 해임을 통보한 학교. 그는 짐작 가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오신 이 중고등학교 오천학원에 그 당시 학교 운영이 완전 너무 엉망이었어요.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몇 년 안 됐을 텐데 행정실 직원이 급격하게 교체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얼핏 보기에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비판과 견제 시스템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내부에서 해결을 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때 시의회에다가 그거를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결과 49건, 50여 건에 이르는 횡령을 비롯한 각종 부조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밝혀졌고 그에 따른 요구가 있었지만 큰 책임을 져야 할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았죠. 그때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인사보복이 이어졌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 교감이 승진해가지고 중학교 교장이 되고 임기를 마친 다음에 또다시 고등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우신고등학교. 그리고 이번에 징계위원이 됐어요. 징계위원이 돼서 그 당시에 제보를 했던 저를 징계한 겁니다. 부당한 인사 조처에 대해 여러 경로로 항의 표시를 했지만 결국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공익제보 내용은 쏙 빠지고 부당한 조처에 반발한 것만 꼬투리 잡혔다는데요. 참여해서는 안 될 부적격한 인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과정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소상히 조사해서 시정을 요구를 드리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권종영 교사의 사례는 사실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오후 사학의 보복성 징계에 시달리고 있는 또 다른 교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내부 비판하고 여러 가지 공익 제보하고 그러다가 또 파면도 당하시고 파면 두 번 파면, 세 번 직위 해제, 25번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미영 교사는 2017년 자신이 몸담고 있던 사학의 비리를 제보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고임에도 예술고로 홍보에 비싼 수업료를 받아왔다는 것인데요. 지금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복직을 하셨는데도 복직을 했는데도 수업도 안 주고 수업 배제하면 이제 학생 격리, 네, 그다음에 또 왕따, 린치,
여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받고 있어서요. 이 선생님이 지금 현재 예, 예. 네, 현재까지 이 1년 선생님이야말로 지금 뭐 그냥 뭐 지금 계속 치료받으시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그동안 너무 오랜 싸움에 지치셔가지고 이제는 좀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들어오지 이렇게 밖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됐고요. 고소 고발도 변호사님 없이도 싸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어느새 투사가 되어버린 교사. 복직은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속상하지만 희생자가 너무나 철저하게 너무나 아프게 고통을 받게 되면은 그 고통 때문에라도 계속 이 문제는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학교에 대한 문제, 그 예고에 대한 문제는 정말 꼭 해결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 입시 비리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실과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진실들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나씩 짚어보죠. 나가셔야 되니까. 전경원 교사는 당시 하나고 입시 비리의 유일한 제보자인데요. 그 당시에 학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학생들을 떨어뜨리고 불합격권에 있던 남학생들에게 점수를 이제 조작을 해서 합격시키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이제 내부에서 고발을 해서 공익 제보를 했었고. 하지만 돌아온 건 역시 해임 통보. 오랜 싸움 끝에 겨우 복직했지만 다시 가라면 꺼려질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말을 했을 때, 조직과 다른 입장을 냈을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가 발생하는 조직에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흐름이지만 그런 움직임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보자는 고립이 되고 나머지 이제 그 구성원들은 제보자와 같이 동조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의 사교직원에 내린 징계처분 942건 중 이행률은 57.4%, 거부한 경우도 42.6%에 달했습니다. 중징계에 대해서는 그 교육청이 그 징계권을 가져야 된다. 바깥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보복과 같은 조치가 없을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권정현 교사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반가운 시선 끝에 있는 건 바로 제자들. 선생님 가시고 되게 내가 가고 나서 너무 좋지? 아니요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아니 뭐야 안 좋아져? 학생들 반응은 심각하죠. 3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안 나오시니까 갑자기 이게 못 내리지 약간 그런 느낌? 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간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수다를 떠는 이 공간이 교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그럴까?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 한 장으로 씁쓸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뭐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 찾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어찌됐든 우리 학생들이 제가 지금 학교에는 없지만은 뭔가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도 또 그런 작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러모로 막 저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빨리 복직하셔야겠네 진짜. 예. 빨리. 네. 예. 모든 비리가 다 나쁘지만 교육비리, 사학비리가 특히 나쁜 것은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선 거거든요.
뭐 지금도 방금 여러 학교가 나왔잖아요. 우신중고, 서울미술고, 하나고까지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 목소리만 이야기했으니까 네. 혹시라도 이 학교들이 반론권이나 뭐 이렇게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아무튼 그 방금 말한 학교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 사학비리나 교육비리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될 중대한 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내부 예. 고발자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한 번 더 했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분들이 공익제보에서 박수 받아야 되고 응원받아고 맞아요.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오히려 배신자라고 더 쫓겨나고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끝까지 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정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매주 월요일마다 이어서 방송을 끝맺지 않고 네. 저희가 TBS 유튜브 채널 시민의 방송을 통해서 TV민생연구소 외전, 네, 할 말 더 이슈, 네, 여러분과 같이 만날 테니까요. 여러분, TV 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유튜브로 오시고요.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은 계속 쭉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할 말 더 할말더 이슈에서 이슈. 조금 이따가 뵐게요. 조금 이따가요. 여러분, 유튜브로 감사합니다. 쭉 보세요. 네. TV는 유튜브로 오시고요.